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언니 세니입니다. 코타키나발루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코타키나발루에서 직접 경험한 제셀톤 포인트 스노클링 꿀팁과 제셀톤 포인트에서 섬 투어 싸게 잘 흥정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아낌없이 모두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꿀팁들이 쉴 새 없이 나오니까 바짝 집중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렛츠고! 한국에서 미리 섬투어 예약을 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미리 해가는 게 더 비싸다는 후기들이 많아서 굳이 더 비싸게 하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제셀톤 포인트에 가시면 현지 예약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훨씬 쌉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셀톤 포인트에서 당일 섬투어 예약을 하기로 했어요. 다만 당일에 예약을 하시려면 아침에 좀 서두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날 방문객 수에 따라 마감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아침 10시쯤에 제셀톤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스트라하버 리조트에 많이들 머무시는데요. 마젤란이나 퍼시픽 호텔에 머무시는 분들은 제셀톤 포인트까지 택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제셀톤 포인트에 내려서 이 건물로 들어오면 여러 업체의 카운터 중 한 군데를 골라서 섬투어 예약을 하시면 돼요. 사피섬, 마누칸섬, 마무틱섬, 가야섬. 총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개의 섬이 있는데요. 제셀톤 포인트의 매력이자 필수 요건은 반드시 가격 흥정을 하셔야 합니다. 흥정은 필수.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들 흥정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업체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흥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셀톤 포인트 흥정 노하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5번 업체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조건으로 흥정을 시도하고 가격을 비교해봤는데 여기가 가장 쌌어요. 항상 5번 창구가 싸다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섬을 몇 개를 갈지, 스노클링 장비를 빌릴지 말지, 또 식사 포함인지 아닌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가장 싼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가 달라지니까 꼭 여러 업체를 흥정해보세요. 원래대로라면 약 281링깃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섬 입장료는 제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1, 2, 3, 4를 총 더한 가격이 281.26링깃인데요. 5번 업체 아저씨와 열심히 내고한 끝에 2인 기준으로 220링깃으로 최종적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꼭 해야 하는 반딧불 투어까지 제셀톤 포인트에서 예약을 했으면 좀 더 할인율이 컸을 것 같은데 반딧불 투어는 제외를 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 할인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아주 크게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왜냐면 거의 60링깃을 세이브했으니까요. 각 섬에 입장할 때 섬 입장료를 성인 1인 기준으로 10링깃은 꼭 한 번씩은 내셔야 돼요. 섬 입장료를 내고 받는 영수증 종이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섬 2개 이상 가시는 경우에는 돈 2번 내지 마시고 아까 받으셨던 영수증 종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셀톤 포인트에서 성공적인 흥정을 마치고 승선 리스트에 이름을 쓴 다음 직원분을 따라서 선착장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돌아오는 배는 저희는 4시 배를 타기로 했고요. 맞다. 중간에 섬 이동하시는 분들 있죠? 중간에 몇 시 배를 타고 이동하셔야 되는지 사전에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가시면 큰일 나니까 꼭 직원분께 중간에 몇 시 배를 타야 되냐고 물어보시기 바래요. 한 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이면 출발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마지막 인원이었는지 운 좋게도 오래 기다리진 않았네요. 그러면 저희가 선택한 마누칸 섬과 마무틱 섬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저희는 섬 2개에서의 스노클링과 패러세일링을 예약을 했는데요. 자, 먼저 마누칸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사실 원래는 사피섬이랑 마누칸 섬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사피섬이 사실 가장 유명한 섬입니다. 근데 아까 예약할 때 직원분이 사피섬이랑 마누칸 섬에 중국인뿐만 아니라 아무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패러세일링은 마누칸 섬에서 하고 스노클링은 마무틱 섬에서 하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저씨 말씀 듣기를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마누칸 섬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스노클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직원분이 지금 패러세일링 하기에 바람이 적당하다고 하시면서 지금 패러세일링 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패러세일링 먼저 하고 마누칸 섬으로 다시 올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타임라인이 조금 꼬이더라고요. 마무틱 섬으로 이동하는 배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패러세일링을 하고 돌아오면
결과적으로는 마누칸 섬에 20분밖에 못 있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패러세일링은 사실 바람이 도와줘야 하는 해양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누칸 섬에서 오래 못 놀면 나중에 마무틱 섬에서 오래 놀면 되니까요. 그래서 패러세일링 할 수 있는 보트로 바꿔 타고 다시 바다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비를 착용하고 파란색 발판 위에 서면 점점 떠오르면서 멀리 날아갑니다. 저희랑 보트를 같이 탔던 중국인 가족은 3대가 같이 오셨었는데 그래서인지 좀 살살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재밌게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리액션을 좀 크게 했더니 허벅지 정도까지 물이 잠기게 풍덩풍덩을 몇 번 해줬는데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가 신나서 막 소리 지르고 재밌어 하니까 좀 더 오래 해주신 느낌이 있었어요. 패러세일링은 난 좀 신나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액션을 크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패러세일링이 끝나고 다시 마누칸 섬으로 돌아왔는데 아까 말했듯이 마무틱 섬으로 출발하는 배 시간까지 20분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아쉽지만 사진이나 좀 찍고 마무틱 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셀톤 포인트의 호핑 투어가 결국에는 섬 투어랑 같은 말인데요. 그 업체가 워낙 많아서 배 모양이 다 거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업체 배를 타고 왔는지 그 모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저희도 처음에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약하고 받았던 종이를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희는 노란색 종이를 받았고요.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와, 진짜 바다색 엄청나죠.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드는 내내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사실 하와이에 비교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동남아에서 코타키나발루만한 휴양지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배에서 내리면 눈길을 사로잡는 게 큰 안내판이 있는데요. 그게 마무틱 섬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 리스트라고 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많은지 여러분들도 조금 있다가 보게 되실 거예요. 마누칸 섬에서 이미 한 번 섬 입장료 냈으니까 두 번째 섬에서 또 돈 내지 마시고요. 아까 받은 영수증 종이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세요. 자, 이쯤 되면 배가 고프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너무 고파서 한국에서 미리 공수해온 참깨라면 컵라면 2개를 먹기로 합니다. 이건 어느 블로그 후기를 보고 한국에서 미리 준비를 해간 건데요. 섬 안에 있는 식당들이 별로라는 후기들이 좀 있었어요. 정말 섬 안에 있는 식당들이 다 별로인 건지 사실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저는 안 먹고 왔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컵라면을 한국에서 사갔었는데요. 섬 안에 있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뜨거운 물을 판매를 합니다. 1링깃인가 2링깃에 뜨거운 물을 샀고요. 그냥 컵라면을 뜯어서 아예 거기다가 부어달라고 하니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컵라면 가져가신다면 맛있게 드시고 매너 있게 뒷정리 잘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노클링을 즐겨볼 텐데요. 마무틱 섬 물속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짭프로 영상을 가져왔어요. 같이 잠시 보실까요? 세상에나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와이보다 물은 조금 탔겠지만 그래도 진짜 좋았어요. 영상 보시면 저희 신랑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잖아요. 이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물고기들이 잘 모여드는 것 같다고 그래서 계속 했는데 정말 그것 덕분인지 어느 순간 물고기 떼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완전 이쁩니다. 휴가 내기 어려우신 직장인분들, 멀지 않은 곳으로 휴양지 여행 가고 싶은 커플이나 친구분들, 코타키나발루 4박 6일 정도면 진짜 충분합니다. 꼭 한 번쯤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제셀톤 포인트 흥정 꿀팁을 공유하기 전에 마무틱 섬 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화장실 상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닥은 진흙투성이, 그리고 한국처럼 좌변기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물 호스 그거 비데입니다, 여러분. 비데니까 그거 절대로 샤워기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마무틱 섬은 화장실 밖에 간이 샤워장이 있어요. 거기서 바닷물 소금기 좀 닦아내는 정도? 그냥 그 정도로만 간단하게 휘리릭 씻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야외 샤워장이니까 옷을 벗으실 수는 없고요. 비치타올로 대충 물기 닦은 다음에 가져오신 옷으로 갈아입으시고요. 아까 수영할 때 입으셨던 래시가드라든지 수영복들은 젖어 있으니까 비닐 가방을 하나 챙겨가시면 좋아요. 저희는 롯데면세점에서 면세품 받을 때 담아져 있던 대형 비닐백을 챙겨갔는데 이거 진짜 물놀이 갈 때 두고두고 유용하게 썼습니다. 면세점 비닐백 있으신 분들은 꼭 재활용하시길 바래요. 아주 튼튼하고 방수도 잘 되고 최고입니다. 자, 그럼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셀톤 포인트 흥정 꿀팁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사전 전략 수립은 필수. 자, 전략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전에 어떤 섬을 가고 싶은지, 그리고 몇 개의 섬을 가고 싶은지, 장비 대여를 할지 말지, 식사 포함으로 할지 불포함으로 할지, 그리고 스노클링 외에 기타 해양 스포츠를 할지 말지 등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가시면 좋아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픽스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흥정에 성공했는지를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코타 여행 카페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목표 흥정가를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적정한 흥정 범위와 목표 금액을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성공적인 흥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업체의 가격표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충 어떤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둘째, 코타키나발루 흥정한다고 하면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셨던 게 저는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아니면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도 팁이 있습니다. 영어가 능숙지 않다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매번 영어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종이에다 적어서 그거를 보여주고 흥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영어 울렁증 있으신 분들, 영어 잘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흥정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른 업체 갈 때마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반딧불 투어는 제셀톤 포인트에서 진행을 안 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마누칸, 나무틱, 패러세일링 곱하기 2people, 그 다음에 라이프 재킷이 9명 조끼고요. 스노클링 이퀴먼트가 스노클링 장비입니다. 저희는 하와이에서 샀던 스노클링 장비가 있어서 대여를 안 했고요. 그리고 컵라면 챙겨갔기 때문에 식사는 불포함으로 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해요? 라는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셋째,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부끄럽다고 한 군데서만 견적받고 그냥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군데를 자신 있게 다 물어보세요. 여기는 모두가 흥정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오는 곳입니다. 고객도 직원도 모두 흥정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배짱이 필요합니다. 쓰여진 가격표에서 얼마나 더 할인해 줄 수 있는지 계속 흥정을 하세요. 6번 카운터도 가보고 8번도 가보고 3번도 갔다가 5번도 갔다가 다 물어보세요. 이곳저곳. 넷째, 표정 연기를 하세요. 좀 더 할인을 원한다면 표정 연기와 함께 아직도 비싸다는 연기를 좀 하시면 좋아요. 가끔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언니, 얼마에 해줄게요. 이렇게 저를 부르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너무 무리하면 말짱 도루묵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길 바래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제셀톤 포인트 가보시면 정말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곳곳에 한국어로 여기 싸요, 여기 정말 친절해요, 이런 종이들 정말 많이 붙어 있고요. 가끔은 직원분이 한국어로 소리치기도 합니다. 언니 일리 와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제셀톤 포인트 섬투어와 스노클링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제셀톤 포인트에서 싸게 잘 흥정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셀톤 포인트에서 스노클링 했던 기억이 참 오랫동안 좋게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 잘 활용하셔서 재밌고 즐거운 스노클링 즐기시길 바랄게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마시고요.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꿀팁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